네. 1불 정도 되고요. 네. 이쪽 업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이제 얼음 제너레이터더라고요. 이게 지오메트리로 작동이 되는데 이제 2.9 버전에도 지오메트리 노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 안 하는 노드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 에서만 작동이 된다라고 하네요. 3.0 베타 버전. 네. 또 인제 계속 노드 바뀌면 또 작동이 또 언젠가는 안 되겠죠.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제 무거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파일이 걔네들이 이제 감춰 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 얘로 지금 테스트가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지오메트리 노드 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블렌더 리스 프리즈 제너레이터 쟤를 어펜드를 하면 얘네들까지 다 같이 따라서 불러오는데 지금 제가 안 불러오는 게 제가 뭔가 잘못 클릭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구조를 보자면 이 엔바이러먼트는 이 배경이고 그냥 배경 이미지고 카메라랑 라이팅 세팅이고 그리고 여기 이그젬플 오브젝트가 인제 여기 테스트용 얘 오브젝트겠죠. 여기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랑 이 수잔 이 두 오브젝트라서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폴더가 음 실제 제너레이팅이 된 결과물이겠죠, 결과물. 얘가 지금 제너레이팅 된 결과물이고요. 네, 모디파이어에 지금 지오메트리 노드가 인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제 얘가 그 조절하는 컨트롤 패널. 근데 불러오면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불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네, 제가 어펜딩을 잘 못했네요. 그 튜토리얼 영상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보고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러면 얘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C로 해서 그냥 원래 이쪽 파일에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기 이그젠플 오브젝트가 인제 얘는 이걸로 썼는데 저는 제 오브젝트로 써 보도록 할게요. 제 걸로. 그러면 이제 엔바이러먼트고 얘가 지금 그 이게 실제 이제 얘 메시가 아니고 여기다 직접 입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그 제너레이팅 된 오브젝트거든요. 얘를 꺼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음. 플랜이네요. 플랜이고 얘를 이제 켜 놓고 이 얘를 불러와야 되는데 얘가 딱 불러줘야 돼. 이 메시가 불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작용이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그 제너레이팅을 할 건지가 여기 밑에 인제 에미터 오브젝트 이게 지금 수잔으로 돼 있죠. 얘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나는 좀비를 선택할 거다. 좀비 얘를 두 번이 돼 있네. 얘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인제 딱 그 여기 선택된 오브젝트로 제너레이팅이 바뀌죠. 그리고 인제 여기 프리즌 컨트롤만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작동이 돼요. 그죠? EB에서 굉장히 작동이 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제 이거 세팅이 인제 이것만 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이것만 해서는. 이 노드 말고 이 쉐이더가 있는데 노드를 좀 복잡한데 여기서 그 정리를 잘 해 놨어요. IC 그 고드름에 대한 세팅들 고드름이 너무 막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옵션들 좀 노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옵션들을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이 고드름에 대한 인제 세팅 값들 노이즈 세팅이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파티클에 대한 세팅인데 뭐 이것도 여기서 인제 조절을 하셔도 되지만 이것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 내가 그 아이스 자체에 인제 세팅 값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팅을 이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 내가 가까이 있는 근경 쪽에만 아이스가 생기겠다. 이렇게 멀리 인제 높이면 점점점 넓은 영역으로 인제 그 얼음 덩어리가 잡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인제 각도 같은 거 조절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쪽도 그 벡터 방향 돌리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음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으로 그 옵션 조절하는 창들도 있고 이 두 번째는 여기 노드에 있는 걸 인제 파라미터로 쓰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여기 보면 그다음은 이제 파티클 이 파티클이죠. 이 파티클 삐죽삐죽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성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얘네들도 그 디스턴스 인제 그로우 디스턴스는 인제 이 원을 중심으로 얘 주변에 어디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건지 이 여기 사각형 얘는 뭘까요? 얘는 뭐지? 아 카메라. 카메라 포커스네요. 카메라 포커스. 카메라는 꺼 놓을게요. 네. 그런 옵션이 있고 여기에 인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줄 건지 파티클 덴시티가 지금 1000 개를 뿌린 거거든요. 이 파티클 뿌린 건데 나는 뭐 3000 개를 뿌리겠다. 그러면 더 많은 인제 개수로 뿌려지겠죠 주변에. 그럼 좀 더 무거워질 테고 스케일 자체는 인제 이걸로 내가 인제 수치를 높이면 더 커지고 작아지고 네. 이런 식으로 성의 크기 조절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노드를 다 열어서 분석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1 정도 무거우니까 한 1000 정도. 그다음에 아이시클이 고드름도 똑같은 이 어느 정도까지 고드름이 잡힐 건지 고드름이 어느 정도 길이로 그 어느 정도 길이까지 될 건지 아이시클 덴시티 25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절하는 것들 이것도 똑같이 바람 불어서 인제 각도 조절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조절이 안 되네요. 얘는 조절이 왜 안 될까요? 어허. 조절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조절이 안 되네요. 여기 인제 고드름 길이 네. 어 길이 레디어스는 두께겠죠. 어이구 굉장히 세지네. 두꺼워지네요. 렌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데 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인제 그 텍스처에 얘 텍스처가 있고 얘는 완전히 지오메트리로 그냥 새로 막 제너레이팅을 해 가지고 실제 메시를 이제 만들어 낸 거죠. 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막 커지고 이런 식으로 막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메시가. 네, 메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데 음 사이즈는 얘는 소용이 없고요. 이걸로 조절을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세팅을 해 주면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이 세팅이 뭐냐면 얘 텍스처 실제 얘 텍스처도 있더라고요. 얘 이 원본 이제 얘를 제너레이팅하는 좀비 캐릭터에다가 텍스처를 입혀 주면 그 성애라고 하나 흰색 그게 얘에 맞춰서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 쉐이더 에디터에 가겠죠. 쉐이더 그리고 에 얘를 여기로 해 놨대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여기 두고 얘는 3D 쉐이더에 가시면 인제 얘가 지금 제가 만든 그냥 그 텍스처인데 여기 가 보시면 그룹 노드에 가 보시면 프로즌이 있어요, 프로즌. 그러니까 뭐 여기 다른 원래 이 샘플에도 이렇게 하얗게 지금 텍스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얘를 클릭해 봅시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일반 여기 얘한테도 그룹 노드 프로즌 얼리는 쉐이더를 이렇게 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룹 노드로. 요 이 캐릭터에도. 그래서 인제 얘가 가까이 다가가면 지금 고드름은 고드름 같은 이 얼음은 제너레이팅이 안 되지만 이 이 어는 텍스처는 지금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죠, 텍스처가. 제너레이팅은 안 돼도 지금 제너레이팅을 빼 놨기 때문에. 그래도 인제 이 텍스처까지도 연결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룹 노드에서 프로즌을 연결해 주면 네 지금 쉐이더 컴파일링을 하고 있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가 보시면 음흠. 뭐 지금 너무 커서 두꺼워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흰색 이 가까이 있는 쪽은 이 흰색들이
잡히거든요. 여기 서로 연동이 돼서 여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근데 지금 얼음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퀄리티가. 이것까지 해 주면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1, 1 이러면 좀 더 또 너무 부실해 보이네요. 6 말고 3, 3 이 정도 해 봅시다. 이 정도 해 놨는데 여기 흰색 되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흰색을 얘를 크기를 키우면 이 흰색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이쪽 영역이. 이 쉐이더 이쪽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 말고 들어가 보면 프로즌이 지금 프로즌 그룹 노드거든요. 그룹 노드 보니까 노이즈랑 흰색 보면 흰색을 노이즈랑 뭐 해 가지고 특정 영역이 커지면은 여기 오브젝트 기준 이쪽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오브젝트 기준으로 아 이 empty 얘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흰색 노이즈가 잡히게끔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저 empty 오브젝트랑. 그래서 인제 얘를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이게 살짝 경계면 쪽까지 좀 키워 주시면 고드름이랑 이런 애들 이런 부분들이 성애랑 같이 좀 연동이 되면서도 퀄리티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먼저 어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네, 이 정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노드에서 여기 보면 인제 음 뭐죠?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게 만약에 이거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는 하나잖아요. 하나. 딱 하나인데 그 오브젝트 여러 개가 있어. 얘랑 두 개랑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제너레이팅이 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노드를 좀 뜯어 보니 노드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제너레이트 좀 저도 지오메트리 노드를 잘 몰라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실제 인제 메시 여기 실제 오브젝트 여기 보면 인제 아웃풋에 이제 있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인데 이 오브젝트가 이쪽 지오메트리로 들어가서 그 지오메트리들이 막 꼼짝꼼짝 해 가지고 뭔가 제너레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인데 그 옆에 녹색으로 애디셔널 오브젝트, 애디셔널 "너는 조인시킬 수 있어, 추가 오브젝트를." 그래서 여기다가 인제 오브젝트를 조인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얘가 이제 임시로 바닥이랑 얘네들로 돼 있죠. 근데 지금 바닥으로 돼 있는데 좀 잠궈 놓을게요. 예, 계속 움직이네요, 고정되게. 바닥에 있는 이 오브젝트랑 수잔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현재는 이거를 뭐죠? 이게 지금 additional 오브젝트 얘가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얘죠, 얘. 이 바닥에. 그래서 인제 얘 근처 가면 이런 식으로 얼음이 잡히잖아요, 바닥에. 이게 추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없죠. 그럼 얘를 나는 이 수잔으로 해 볼게요. 수잔이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이 되더라고요. 수잔이 같이 함께 여기에. 음. 요런 식으로 뭔가 다른 오브젝트들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얘는 고드름은 안 잡히더라고요. 이 고드름까지는 제너레이팅이 안 되더라고요. 아쉬운 게. 그리고 만약에 난 하나를 더 추가할 거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D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수잔 말고 아까 얘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로 제가 하고 싶은 오브젝트로. 근데 얘가 크기가 엄청 커지면 엄청 무거워지긴 하더라고요. 좀 작게 얘도 바닥 이 오브젝트를 따로 이렇게 작게 둔 이유가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오메트리를 여기다 또 추가하는 거죠. 뭐 지금 애디셔널이 두 개인 거죠, 인제. 두 개의 오브젝트 얘도 제너레이팅이 되고 얘도 제너레이팅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뭐 여기다가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봅시다. 뭘 할까요? 얘를 넣었어요. 스무스 쉐이드 얘를 넣었는데 얘도 하고 싶어요.
좀 텍스처를, 쉐이더를 좀 어두운 걸로 넣어볼까요? 예, U. 얼음이 잘 보이게 좀 어둡게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로 할 거면 Shift D로 복제한 다음에 얘도 추가하자 라고 하면 이제 토로스가 이제 들어갔죠. 지오메트리로 한 번 더 연결을 계속 해주면 계속 이제 얘네들도 제너레이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함께. 그리고 제너레이팅이 되죠. 근데 제너레이팅이 얼음이 어느 정도 되죠. 고드름은 빼고 나머지가 이제 제너레이팅이 되는 건데, 이런 파티클, 고드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시스템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혹시 저 원숭이를 인스턴스 해가지고 좀 여러 개로 복제하면은 다 같이 먹나요? 그 인스턴스라는 게 이제 그 인스턴스 복제요. 네네. 안 해봤는데요. 해볼게요. 잠시만요. 얘도 아까 그 그룹 노드로 텍스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얘를 Alt D로 복제하면 어떻게 되나? 먹는 거 같은. 네, 그 실제 이제 얘가 똑같은 메시라고 해도 얘 이제가 되네요. 어, 연결이 돼 있는 네네. 요? 건 기분 탓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이건 텍스처만 지금 되고 있고, 이 얼음은 제너레이팅을 안 아, 해주네요. 네, 얘 그러네. 이름이 이제 숫자는 맞는데, 숫자는 1로 이제 인식을 해서 만약에 쟤도 같이 하려면 여기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음, 여기에다가 숫자는 1번을 추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복제를 해서든, X, 뭐 불편한데 얘를 또 추가해 줘야 그제서야 되는 것 같아요. 숫자는 1번으로 인식이 되죠. 숫자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또 오브젝트인데 얘 다시 한번 해보자면 여기 노드 중에 지오메트리 맞나? 지오메트리였나? 인풋의 콜렉션, 지금 저는 오브젝트 인포죠. 이 노드 이름이 오브젝트 인포인데, 콜렉션에 그냥 이 콜렉션 안에 있는 거 다 해주면 안 되나? 하나하나 지정하는 거 이게 좀 귀찮은데, 그러면 여기 인풋에 콜렉션 인포로 가면 릴레이티브죠. 릴레이티브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네들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지오메트리인데 콜렉션, 특정 콜렉션, 내가 선택한 콜렉션, 네, 콜렉션을 저기 example 오브젝트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방법이. 지금 이거는 또 작동이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얘가 이제 귀에 있잖아요. 귀. 얘도 이쪽 귀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인스턴스, 아까 인스턴스로 했잖아요. 얘는 네, 작동이 이상하게 되네요. 얘는 작동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얘랑 똑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두 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노드가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스턴스는 작동을 이렇게 하나 인스턴스 복제한 건 저도 처음 해봐서 좀 작동이 안 되네요. 얘는 그냥 통째로 얘까지 인스턴스가 되네요. 이상하네. 이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심오한 노드 세계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하나씩 지정을 안 해도 특정 오브젝트 인스턴스 쓰면 안 되겠네. 이걸 할 거면 델리트. 아, 아, 다운됐네요. 네. 3.0이라 아직 불안정하죠. 그렇게 특정 그 컬렉션을 다 한 번에 그냥 애드할 수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오브젝트 노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근데 방금 어펜드로 하라고 했는데 어펜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펜드가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펜드는 그 튜토리얼
그 영상, 그쪽 그 링크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렸네요. 그걸 한번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픈, 맨 마지막에 저장돼 있지 않을까, 여기? 라트 스테이션, 오토 세이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토 세이브. 된 것 같아. 오토 세이브가 돼 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아까 그 컬렉션 인포는 인스턴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 배웠네요. 안 되네요. 왜 지우는데? 자꾸 다운돼. 3.0 아직 완성 버전이 아니라서 자꾸 다운돼. 네, 실제 얘를 지우고 싶은데 지우면 다운되더라고요. 다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지우는데 다운이 되지? 네, 지금 하나 더 추가로 해보려고 지금 계속 제가 켜보고 있는데, 네. 저기에 저희 이제 리얼 스노우 있잖아요. 스노우 에드온. 그걸 쓰면 조금 더 이제, 작업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리얼 스노우 오픈. 전에 작업했던 거 한번 열어봅시다. 네. 이쪽에. 이렇게 컬렉션으로 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거. 네, 고드름은 안 생기고. 또 더 추가로 해보자면, 에드온, 여기 빌트인 에드온 중에 리얼 스노우 있잖아요. 제가 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리얼 스노우를 이용하면, 여기에 또 추가적인 디테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태로 빼놓을게요. 여기, 커버리지 100%, 하이트는 0.3. 네, 눈이 좀 정말 안 이쁘네요. 델리트. 뭐, 다운될 거야? 델리트 하면 다운되는 거야? 이군요. 이렇고, 커버리지 두께가, 하이트가 0.1 정도. 네, 이런 느낌일 수 있네요. 두께 1.0 정도. 이런 걸 해주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연동은 되질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특정 씬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눈이나 이런 얼음 씬을 구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 메시가 지금 이게 에드온, 그러니까 모디파이어로 됐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 전 지역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뭐 씬이 있는데 그 씬을 다 구성을 하려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팅을 할 때는 예, 걸어놓을게요. 걸어놓고 특정 예 오브젝트만 얘는 Shift D로 복제해 보겠습니다. 복제를 해놓고 얘는 컨트롤 A로 여기서 어플라이를 해버리면 이제는 모디파이어가 아니라 그냥 메시가 되겠죠. 파티클은 다 사라져 버렸네요. 이쪽 얘네들은 지금 고드름만 남았네요. 네, 파티클은 사라졌네요. 그러면 실제 메시화 시켜보죠. 7번으로 옮겨본 다음에 이 7번 내에서 풀어지게끔 컨트롤 A, make instance real. 그러면 인스턴스로 뿌렸으니까 이거 인스턴스 리얼이 되면 여기 1000개 뿌린 게 이제 1000개의 메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1000개의 메시가 분명히 1000개가 될 거예요. 이 파티클 하나하나가 다 합쳐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 어플라이를 해주면 네, 이제는 메시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나씩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환을. 셀렉션 오브젝트. 이렇게, 너무 많죠? 빼볼까, 얘를? 빼고, 얘 잡고, 전체 선택, 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셀렉션이 참 어렵네요. 여기서, 얘 빼고, 조인. 오래 걸리긴 하네요. 이거 메쉬화 시키는 게 오래 걸리긴. 어마무시하네요. 실제 파티클은 무게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얘네들을 여러 가지 씬 내에서 하려면 좀 개수를 좀 줄이든지 해야 되겠네요. 얘네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계속 길어지네요. 이 정도. 하나를 합쳤는데, 네. 하나를 합쳤습니다. 얼음, 고드름, 이렇게, 눈. 이런 식으로 실제 메쉬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오메트리 노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봤을 때. 근데 파티클이랑 거의 이제 개념은 비슷한 것 같은데, 파티클에서 여기 이 지오메트리 노드가 이제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뿌리는 거라서 이제 실제 이제 메쉬화하는 운영은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노드를 다 이해하고 스스로 짜는 것보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외부에서는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디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프로시저란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후디니 프로그램 자체를 접근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블렌더에서 이제 누군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한단 말이죠. 이제 블렌더 커뮤니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게 일부를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필요할 때. 워낙에 이제 블렌더라는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거나 구매를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조금 변형을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이 사람 해자죠. 배가 파이 모디파이어 이제 해줬는데, 네, 저도 딱 성진님처럼 이건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제일 큰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여기 실제 원본 소스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게 퀄리티가 좀 조금 아쉽긴 한데 얘 자체 원본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팔이나 이 나이비 자체 파티클처럼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제 뿌리는 건데 파티클로 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저희 기본 IB 제너레이터가 이제 빌트인 돼 있잖아요. 걔는 지오메트리 노드가 아니고 커브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커브랑 실제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지오메트리 노드가 진짜 가볍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도 3.0에서만 된다. 그러니까 3.0에 있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쓰고 있는 거겠죠. 다시 어펜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다운받으면 뭐 애드온이 아니고 그냥 블렌더 파일을 주거든요. 예. 이거를 하기 전에 빌트인 돼 있는 IB젠 테스트 IB 제너레이트를 이걸 켜시면 여기에 있는 빌트인 돼 있는 애드온이죠. 얘는 애드온인데 애드온을 여기요. 크리에이트에 IB 제너레이트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3D 커서를 클릭을 해두면 여기다 이제 길이 IB 렉스가 1m. 여기서 1m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17m죠. 얘가 높이가 17m 세로로 가로로 예주에 9m. 네, 9m. 9m Z축이 5m네요. Z축 5m, 뭐 9m, 8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1m면은 굉장히 짧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 3m, 5m 해볼까? 5m 해놓고 그냥 제너레이팅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딱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팅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뭐
여기가 근데 텍스처는 제공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나뭇잎 같은 텍스처를 입히면 그냥 되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빨리 되고 빨리 되는 건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세팅 값들이 얘 IB의 282의 크기 크기들 있죠. 크기들이랑 이 줄기들 두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미세하게 조정하고 그 웨이트 뭐 랜덤 웨이트 뭐 그래비티 웨이트 뭐 이런 얘네들 모양 같은 것들 제너레이팅 하는 게 있어서 되게 재밌긴 한데 조금 무거워요. 무겁다고 해야 되나? 운영이 좀 무겁다고 해야 돼.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걸 딱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다가 IB 사이즈가 좀 너무 작다. 3. 네, 저 늦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님. 안녕하세요. 네. 이프 사이즈. 이거 282 사이즈가 이거군요. IB 사이즈가 아니고. 어떤지 헷갈리네요. 브랜치 사이즈가 있네요. 브랜치. 이쪽 줄기 사이즈. 5 정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하는데 수치조라는 게 크게 저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3m. 너무 이제 길어지면 제너레이팅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선택하고. 그 건물에 그 식생을 입히는 거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3m 똑같이 5m. 근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좀 손이 많이 가죠. 이제 여기 텍스처라든지 얘네들을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얘네들이 구조를 보자면 커브는 줄기고 이쪽 줄기고 그 커브에 묶여 있는 메쉬가 이렇게 사각형 플랜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박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에디팅에 가보시면 얘네들이 여러 장이 뭐 100장이면 100장 뭐 이렇게 있는데 다 한 네모난 이 쉐이더를 했어. 여기다가 이제 나뭇잎 알파라든지 이걸 넣으면 되는 거겠죠. 이쪽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쪽 텍스처를 흰색으로 돼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이거 장점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바꾸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델리트로 지우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거죠. 이제 선택하고. 그래서 뭐 괜찮은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 지우고 델리트하고 다시 3m 하고 클릭하고 제너레이트. 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절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찍는데 텍스처 쉐이딩하고 뭐 해서 맞춰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IB를 추가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제 하는 거라서 어펜드 지오메트리 노드 그러니까 이게 노드 트리가 이거겠죠. 네, 노드 트리 데모 파일이라서 실제 이제 그 메쉬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노드 트리 어펜드로 부르시는 거죠? 네? 어펜드로. 네, 어펜드로 네. 저희가 아까 아까 전에 근데 지금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펜드도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설명이 됐나요? 아니요. 저도 어펜드 몰라요. 네, 어펜드 모르는데 포토샵에 있는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네. 오픈이 이제 파일을 여는 거잖아요. 뭐 세이브는 똑같이 이제 여는 건데 이건 여기서는 포토샵이랑 똑같기 때문인데 링크하고 어펜드가 있어요. 이 특이한 건데 포토샵에 없는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특정 파일에서 특정 값만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불러오는 거거든요. 다 불러오면 무거우니까 거기서 내가 쓴 파일 중에 텍스처만 불러오겠다. 아니면 특정 메시만 불러오겠다.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도 자주 쓸 일이 없거든요. 그냥 열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기 때문에 어펜드를 잘 안 써요. 그냥 블렌더 파일 2개 열어놓고 필요한 거 그냥 컨트롤 C 네, 선택하고 맞아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쓰기 씁니다. 때문에 어펜드가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파일 2개 열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걸로 하는 건데 링크는 거의 안 써요. 링크는 이제 실제 있는 그 메시에 있는 것들을 수정을 못 하죠. 링크는 데이터가 날아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펜드로 불러온다는 건 이제 특정 이제 블렌더 파일 내에서 여기 보면 브러쉬, 콜렉션, 뭐 프리스타일 카테고리가 그 블렌더 파일 안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텍스처, 텍스처, 네.
월드 들어가면 이제 월드 세팅 값을만 가져오는 거죠. 월드 세팅이 아니고 뭐 이거 월드 쉐이더죠. 텍스처 월드 그 HDRI 아니면 텍스처면 텍스처 쓴 게 아예 없네요. 오브젝트 가면 거기서 쓴 오브젝트들 특정 오브젝트만 불러오는 개념이라서 저희는 노드 트리만 갖고 올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노드 트리만 갖고 와도 이제 여기 보면 그 인스턴스로 뿌리는 애들은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얘는 이제 갖고 온 거라서 네. 여기다가 인제 시작을 해 볼게요. 노드 트리는 불러와줬어요. 적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오브젝트에다 적용을 할 거냐가 아니라 실제 제너레이팅을 할 오브젝트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얘를 플레인을 하나 꺼내 볼게요. 여기다가 나는 그 특정 오브젝트가 얘네들이 작동하는 게 이 포인트 에디트 모드에서 보면 이 포인트 하나당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 포인트 하나당. 그래서 특정 메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을 해 볼게요. IB 제너레이트. 적용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왜 적용이 안 되지? 아, 여기 인스턴스 쪽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인스턴스 하는 말고 제너레이트. 왜 안 돼? 제너레이트 됐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게 점으로 바뀌었죠. 에디터 모드 규성이 때문에. 이거 다 직접 짜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걸 한 10불 주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네, 10불 딱 네. 친 다음에 그 링크 공유해 주셨던 거? 네네. 한 100불 정도 해도 돼요. 네. 베가파이 전에 베가파이 모디파이어를 공유했던 사람 있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베가파이 모디파이어. 이거 받으신 거군요. 네. 그거를 받아서 이제 불러온 거거든요, 펜으로. 이게 네네네. 여기서 이제 얘가 모디파이 제너레이트 뭐 레졸루션은 내시고 똑같이 세팅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가 않거든요. 얘 기준으로 점 기준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현재 작동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타겟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타겟. 타겟이 얘죠, 얘. 에디트 모드 빠져나왔어. 얘가 타겟이죠. 또 빼놓고 이 콜렉션을 타겟으로 잡을게요. 이 콜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타겟이야. 나의 IB 제너레이팅을 할. 네, 그럼 여기다가 뭐 이 콜렉션 안에 바닥이 땅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에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뭐 기둥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뭐 있을 수 있는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얘는 좋은 거는 오브젝트 하나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콜렉션 안에 통째로 되게끔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편해요. 그래서 보면 이 타겟을 여기 콜렉션 요놈들한테 하겠다라고 딱 타겟을 지정해 주자마자 바로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빨리 생기잖아요. 아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여기가 얘네들이 지금 알파가 안 빠졌는데 모양이 이쁘진 않죠. 얘네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얘네들 왜 안 나오지? 얘네들 쉐이더는 네, 이런 식으로 나뭇잎 발이 이런 식으로 짜져 있어요. 배가 파일이 부돼 있네요. 여기서 색깔 뭐 랜덤 뭐 이런 게 있는데 뭔진 모르겠고 지금은 블렌딩 모드가 오파큐로 돼 있어서 그렇죠. 얘를 알파 블렌드나 해줘야 이 검은색 부분이 사라지겠죠. 지금 여기 줄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인스턴스 2번이 줄기 다운된 줄 알았잖아. 네. 이 줄기 좀 약간 이게 원본 자체가 조금 퀄리티 떨어져서 얘가 줄기 근데 보니까 그 가옥도 제가 스케치팩에서 봤던 앤데 이게 같이 부르면은 굉장히 무거워질만 한 것 같아요. 네.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툴이에요. 네, 지금 두 가지를 인스턴스로 하는데 지오메트리 노드가 가볍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얘가 근데 이제 퀄리티 좋네요, 진짜. 얘가 이제 포인팅이고 이제 얘네들이 아마 얘네들을 바꾸면 또 될 수도 있어요. 바꿔서 하면 더 퀄리티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걸로 이제 돌려주는 건데 뿌려주는 주체가 이제 얘인 거죠. 고정해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동 원리는 타겟 컬렉션이 있고 그다음에 얘를 뿌릴 형태를 잡을 오브젝트가 플레인인데 얘네들이 작동되는 원리가 에디트 모드 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다 합쳐버릴게. 하나로 점 하나로 시작할게요. 지금 점이 4개거든요. 이 버텍스가. 에센터. 그러면 이 점 하나로 시작을 해볼게요. 점 하나를 움직이면 이건 에디트 모드에서 해도 되고 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움직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인다. 네네.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움직여서 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스냅을 한번 써볼게요. 스냅. 페이스에 미디움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렇게 특정 표면에 이제 스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평면 보면 이제 얘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뿌려주더라고요. 여기는 레디어스는 이걸로 여기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내 간격으로 뿌릴 건지 조절하고 레졸루션, 뭐 하이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질 거냐, 루프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돌릴 거냐인데 이제 몇 번 돌린 거냐 이 옵션이겠죠. 네. 여기 있는 옵션들도 이제 디스턴스나 미세 조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이걸로 조정을 이렇게 해서 길이들 근데 이 팔고 있는 이거는 진짜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도 그 ip사귀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그 3D로 얹을 때 저도 고생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점 하나로 했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좋더라고요. 네, 되게 빨라서.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빨라서 속도가 네. 빠르는데 이제 이걸 에디트 모드에서 해도 되고 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에디트 모드에서 손으로 한 것보단 네.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점을 하나 추가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Shift D로 복제를 해도 돼요. 뭐 Alt D든 Shift D든 똑같겠죠. 여기서 Alt D든 Shift D든 의미는 없겠죠. 이 점 하나니까 얘를 복제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Shift D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이런 식으로 Shift D. 네. 이게 이제 메시가 저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여기 에디트 모드에서도 점 하나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가볍거든요. 그래서 점을 하나 복제하고 너무 크네요. 레졸루션 하이트를 좀 줄여볼까요? 얘를 뭐가 이렇게 많지? 레졸루션을 컨트롤이 힘들긴 하네요. 에디트 모드에서 하면 그냥 그 원본을 수정하는 거니까 D, Shift D, Shift D, Shift D, Shift D, Shift D. 굉장히 버벅거림이 없죠. 그냥 그래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다. 또 이 특정 콜렉션 자체에 이제 메시에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 Alt D로 복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게 콜렉션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얘네들 똑같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콜렉션 안에서 작동이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지오메트리 노드가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빠르다. 네, 그런 거 괜찮지 않나요? 마음에 들었어요. 퀄리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더 높일 여지도 있고 인스턴스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이 팔이 어떻게 바꾸냐고요? 여기 인스턴스 보자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콜렉션 인포 지금 파티클로 뿌릴 거를 IB 인스턴스를 지금 쓰겠다라고 지금 여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 원본 자체를 얘를 바꾸는 거죠. 이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만약에 내 여기다가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아이코닉스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이렇게 아이코닉스가 되겠죠. 눈이 됐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파티클이 걔를 갖다 뿌린 거죠. 쟤를. 그러니까 교체하면 된다는 거죠. 저걸로 저 폴더에 있는 거를 뿌린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쟤만 뭐 3개가 있는데 쟤만 됐네요. 크기를 제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요. 컨트롤 어플라이 스케일. 네, 그럼 같이 뿌려지겠죠. 3개 같았지? 네. 스케일 좀 줄이고 어플라이 스케일. 네, 이렇게. 예. 네, 규성님 궁금한 게 안 네. 들리시나? 잘 들려요. 네, PC 사양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2080 그래픽 카드는 그렇고 CPU는 5세대라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2080. 근데 이거 그래픽이 아니라도 이 노드 저도 파티클로 이걸 쓰면 파티클로 뿌려보면 굉장히 좀 버벅버벅하거든요. 파티클 이제 많이 쓰면 메시들이 많이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걸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상당히 지오메트리 노드는 왠지 와, 모르겠는데 이건 똑같이 하는데 왜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 지오메트리 노드여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도 어차피 리소스 똑같이 보여지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너레이팅을 하잖아요. 이 파티클에서. 네. 그때 이제 메시를 이제 계산하고 인식하면서 거기 맞춰서 막 뿌려주는데 그게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아, 이 네. 파티클 여기 기본 돼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는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실제 버벅대는 이유가 메시가 무거워서라기보다는 분명히 인제 파티클 시스템의 그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느려진 것 같아요. 여기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빠른 거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아, 디자이닝을 저희들이 이 자유롭게. 풀을 이렇게, 이거 진짜 갖다가 붙이려면 진짜 한참 걸리는데. 네, 베이스로 이런 지오메트리 훌륭합니다. 노드가 미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지오메트리 노드가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네. 보면은 갑자기 확 하기 싫고요. 누가 좀 만들어 주 이게 그래도 이렇게 이게 간접적으로라도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해 주면 그거라도 쓰면 감사하게 이렇게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도저히 그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거 얘네들은 지오메트리는 수학이잖아요, 수학. 랜덤 이게 제가 밸류인데 이게 뭐, 뭘 몰라요. 태경님이 지오메트리 노드랑 다른 거를 가끔 공유해 주고 뭘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주는데, 이제는 같은 회사가 아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주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그냥 노드도 잘 못하는데, 이것까지 오니까 제가, 요즘에 솔직히 좀 노드 관련돼서 너무 멘붕이 와서, 좀 진짜 참 힘듭니다. 네. 네. 포기합시다. 네. 네. 포기합시다. 포기하면 편해요. 네. 그 용호 님이 지금 준비 중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쉐이더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주 쓰시나요? 사이클에서 사용하게 되어가지고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사이클 잘 쓰진 않는데 이쪽 이제 쉐이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사이클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이클을 써야 되는데 음 네, 이쪽 PBR로 해서 뭐 이런 지형들을 표현하는데 원래 메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코지라는 친구가 코지 맞나? 네, 그 친구가 인제 그 코르자 이 친구가 공유해 준 것들 중에 인제 메타볼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메타볼이 굉장히 좋아서 메타볼이랑 조합을 하니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또 인제 사이클 X가 지원되는 이제 3.0 버전부터 인제 빨리 좀 정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3.0 이 얘네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거의 2비 수준으로 빠르더라고요. 지금 3.0 으로 하고 있는데 3.0 으로 하는 이유는 2.0 2.9로 해도 상관없는데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이클 X 그건가요? 사이클 X는 3.0부터 사이클 X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저 2.93만 쓰고 있어. 예, 2.93은 이제 사이클 X가 이제 3.0이 나오면 사이클 X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로 한번 해 보자면 여기 있네요. 얘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로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T, 프린시플 텍스처 불러올 때 여기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페큘러, AU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자동으로 짜 주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박스 매핑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제너레이팅 할 때 얘네들은 기본이 이제 UV 매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오브젝트나 이런 제너레이트로 바꿔주고 박스, 네, 블렌딩은 한 2.5 정도, 아니야, 0.25 정도 해주고 박스 블렌딩 하면 이제 매핑 방식이 이제 박스로 바뀌죠. 그래서 UV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형태 얘네들 오브젝트에 따라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쉐이더로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제 매핑이 되죠. 박스 매핑 만약에 뭐 코트나 이런 데도 불러오면 그 박스 매핑이 UV가 없기 때문에 펴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제 이거 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매핑이 UV를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동이 돼서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작동이 안 되죠. EB에서는 이제 이쪽 사이클에서만 작동이 되는데 GPU 네. 하지만 이 세팅이 지금 전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게 메시가 이제 지금 작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세팅을 해줘야 돼요. 쉐이더 세팅 가서 이쪽 디스플레이스먼트 말고 그 밑에 세팅 가면 그럼 범프만 표현하겠다라고 이제 기본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스먼트만 보일 거냐, 범프랑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같이 보일 거냐, 이 세팅을 바꿔주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데 메시가 얘가 이제 워낙에 이제 작기 때문에 이 메시 해상도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얘를 सब디바이드를 해줘야 그 सब디바이드 많이 쪼갠 만큼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 기준으로 튀어나온 식으로 이렇게 해상도 높아지는데 얘는 부적합하죠. 얘네들이 고르게 이제 सब디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얘는 얘가 쓰는 게 아니라 메타볼, 네, 메타볼 중에 이클립스를 한번 써볼게요. 얘를 써보고 아까 그 텍스처를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에서만 작동이 되는데 라이트가 네, 작동이 되고 있죠. 근데 해상도 얘는 모디파이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는 여기서 하는 거죠. 0.2 그러면 좀 높아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0.1 그러면 이제 넣는데 얘가 너무 세네요. 이게 미더블을 그리고 스케일을 0.5 정도, 0.3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렇게 디테일한 쉐이딩이 되는데 사이클 지금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사이클을 제가 1024 샘플링을 했는데 지금 사이클이고 1024 샘플링 굉장히 긴데 그냥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이건 입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입이라고 해줘야지. 입이랑 똑같죠. 그렇네요. 네. 사이클 X 굉장히 빨라요. 이 상태인데 저희가 이 매핑을 제가 오브젝트로 했는데 이 오브젝트로 한 이유가 이 특정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매핑을 하겠다. 이 오브젝트로 매핑을 해라. 그러면 이쪽 얘 기준으로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매핑을 스케일을 조절하면 스케일이 조절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디자이닝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겠죠. 됐습니다. 세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내가 조절을 하는 거죠. Shift D 이런 식으로 얘는 태양으로 바꿔봅시다. 선 5 10 월드 이쪽 엔바이러먼트도 좀 넣고 싶은데 넣어봅시다. 텍스처 오픈 HDRI를 넣어볼게요. 됐나요? 네, 스트렝스를 좀 줄이고 네. 백그라운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보이게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이닝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실루엣 만들 때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강도가 0.5 정도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얘 해상도는 당연하게 또 이렇게 여기서 높일 수가 있겠죠. 좀 더 디테일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거워지니까 한번 해 볼까요? 0.1이 아니라 0.5. 뻗었다. 뻗은 게 아니고 그 밑으로는 수치가 안 올라간대요. 그 수치로. 이 밑으로. 근데 규성님 그 코장과 그 친구가 하는 거 보면 뭐 그 위에 초록색 그 식생도 같이 네. 붙잖아요. 네. 그 코자 걔는 이제 여기를 저희처럼 이 PBR 텍스처를 쓴 게 아니고 그 막 네. 노이즈나 뭐 이쪽에 이제 프로시저 텍스처 있잖아요. 그걸 네. 이용해서 이제 텍스처링을 하는 건데 그거 노드 이거 쉐이더 짜는 게 짜증나서 늘 저는 이게 좋은데. 거기 그것까지 붙는 건가요? 이게 근데 여기서 짤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짜 볼게요. 네. 여기 위에 윗면에 이제 풀을 넣고 싶잖아요. 네네. 넣어 봅시다. 여기에 쉐이더 2개를 섞어야죠. 풀 쉐이더, 디퓨즈. 자, 얘를 섞어 봅시다. 얘는 풀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걸로 넣을게요. 그냥 이 텍스처를 넣을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데요. 풀 텍스처를 넣어 볼까요? 풀 텍스처 이거까지 해야 되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걸 해야 돼요. 저도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는데 저기 네. 텍스처까지 그러니까요. 찾아 가지고 인제 그게 넣는데 있어야지 또 좋은 거니깐요. 네. 뭐 이런 텍스처, 풀 텍스처가 요런 걸 넣어 볼까요? 네, 이런 텍스처를 노멀이나 뭐 이걸 프린시플로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컬러로 난 하겠다. 근데 얘는 인제 UV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죠. 컨트롤 T로 UV가 아니고 뭐 제너레이팅이나 박스 매핑으로 바꿔주면 박스 매핑이 되는데 엉망으로 되네요. 블렌딩, 뭐 스케일 별로 안 이쁜데 이거 이쁘질 않네요. 어찌 됐든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얘네들을 이 윗면만 하고 싶어요. 윗면만 마스킹을 하고 싶어요. 이쪽 특정 Z축만. 그러면 노멀 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개를 섞을 건데 마스킹을 이 풀은 여기 윗면만, 그리고 얘는 나머지 부분 텍스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스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킹은 그 노멀 벡터 중에 노멀 맵. 네, 노멀이 있네요. 노멀이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흰색인데 실제 노멀 맵을 연결해 보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 흰색과 검은색으로 마스킹이 되는데 지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퀄리티가 좀 떨어지네요. 영영 확실히 잡혔네요. 네. 잡혔는데 얘를 방향을 바꾸면 이 방향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방향으로. 노멀 퀄리티가 떨어지니 얘 여기도 노멀 맵이 있죠. 얘 노멀 맵 노드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벡터라서. 근데 여기에 있는 얘 노멀로 써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노멀로 써도 똑같거든요. 근데 더 디테일한 거죠. 인제. 이거 좋네요. 얘는 디테일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Z축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인제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컬러 램프로 내가 이제 강도 조절을 하는 거죠. 너무 풀이 많다. 약방의 감초 같은 컬러 램프. 예, 이렇게 컬러 램프로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스킹을 따놨으면 따놨죠. 이 2개를 섞을 건데 인제 마스킹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믹스 쉐이더 중에 믹스 쉐이더로 2개를 섞을 거예요. 이게 팩터고 마스크 팩터죠. 마스크를 어떻게 할 건지. 네네. 이게 검은색, 흰색, 숫자로 하면 0번, 1번. 이쪽 위에 게 검은색이 보일 거야. 검은색이 보여야 되는 부분은 이거겠죠. 그리고 흰색이 보여야 되는 부분은 밑에 거. 검은색, 흰색. 이 상태로 해서 보자면 2개가 이제 블렌딩이 반반 됐어요. 0.5. 이쪽은 검은색, 이건 흰색. 근데 인제 이걸 텍스처로 쓰는 거죠. 아까 이 텍스처로. 이 텍스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흰색, 검은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흰색 부분, 검은색 부분, 검은색 부분, 흰색 부분이 이렇게 딱 마스킹이 되는 거죠. 어렵죠, 노드가. 네.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인데 색깔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텍스처가. 그러면 색 조절을 하면 되죠.
이거 이 믹스가 아니고 커브. 이게 말고 여기 커브로 강도라든지 색감 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이 텍스처.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잘 모르겠네. 이게 박스 매핑인데 제너레이팅이 되고 나서 매핑이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난 걸 매핑을 한 것 같아요. 순서가. 아니 매핑을 한 다음에 늘린 것 같아요. 얘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아니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 다음에 매핑을 해주면 안 되나? 순서는 어떻게 정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좀 지오메트리 알려주세요. 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이렇게 저의 되면 미래는 이제, 암울합니다, 지금. 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매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어, 이제는 이제 여기 맞춰서 맞아요.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얘로 뭐 매핑을 좀 더 수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크기라든지 음, 0.5 정도 크기가 뚫으면 더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복제를 해서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디자이닝을. 그 규정님 궁금한 게, 그 네, 예전에 규정님 그 유튜버에 약간 이런 비슷한 걸 공유하신 적이 하나 있잖아요. 네, 보통 제가 이제 이거를 하지 않고 보통은 일반 메쉬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이거는 메타볼은. 개념은 그거는 개념이, 이거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한 거고, 그거는 사용하지 않은 약간 그 개념 차이인가요? 저희는 지오메트 노드도 쓰지 않고 그냥 쉐이더만 박스 그러니까. 매핑으로 했는데 개념이 음, 똑같아요. 지오메트 노드가 아니고 박스 매핑을 이용해서 매핑을 하고, 네, 그거는 지금 이거는 메타볼인데 음, 그거는 그 일반 메쉬였어요. 일반 메쉬로 해볼게요. 메쉬가 좀 느리더라고요. 여기 일반 메쉬예요. 네. 네, 일반 메쉬로 해서 썼습니다. 록 제너레이트 하면 얘네들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안 되죠.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메쉬가 지금 너무 적어서죠. 메쉬가 얘를 해야 되는데 सब디바이드를 쪼개야 쪼갠 그 디테일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대신 얘를 리메쉬를 썼어요. 리메쉬를 하면 자동으로 리메쉬가 되잖아요. 얘가 네네네. 이 리메쉬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에디트에서 뭐 Shift D로 뭐 실루엣을 이제 이걸로 만든 거죠. 저기가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놓고 리메쉬하면 이런 식으로 리메쉬를 0.3으로 좀 늘려봅시다. 이렇게 더 동글동글하게 스무스 쉐이드 이렇게. 그래서 에디트에서 뭐 몽키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몽키 이런 실루엣이 나오는 거죠. 뭐 개념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얘는 메타볼로 하고 얘는 메쉬로 하고 얘 디테일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सब디바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면 디테일은 더 높아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메타볼이 더 빠르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이쪽이. 메타볼이 좀 더 뭔가 저런 거 받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죠. 네. 음, 실린더. 근데 뭐 작동하는 방법 개념은 두 개가 이제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컨트롤 하려면 좀 에디트 모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 식으로. 그 컨트롤의 차이랑 뭔가요? 다운됐어요. 네. 3.0이 다운이 잘 돼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네네. 이게 제가 저 고생했던 파일이라 그냥 좀 바탕에다가 다시는 좀 고생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넣어놓던 건데, 제가 원래 제 그림을 잘 안 넣어놓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메라 애드온인데요. 그때 저희 꿀팁 공유방에 제가 그때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그 공유했던 애드온 중에 하나예요. 4달러, 8달러 정도인데 혹시 이거는 그 코르자의 그 캠 에드온이 아니네요. 다른 거네요.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라 뭐예요? 카메라 뭔데 이렇게 돼서 제가 이거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포토샵에 카메라 로 필터 같은 게 좀 그 블렌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모델러와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번 공짜 애드온을 공유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딱 그거에 가까운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상당히 싸고, 그리고
그 관장하시기에 여기 매뉴얼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이름이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토그래퍼 같은데, 포토그래퍼? 맞아요. 맞아요. 그 이름입니다. 포토그래퍼. 네, 그래서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색깔도 여기서 다 관장이 되고 틴트 여기서 다 토탈 관장이 됩니다. 이 보이시죠, 화면에? 후보전까지 기능이 있네요. 후보전 기능. 네. 그래서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그 블렌더에서 이렇게 다 마스터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애돈이 있을까? 그 가격 대비에 되게 드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 에디팅도 이렇게 보시면 월드 에디팅도 다 되고요. 월드로 또 가려면 여기서 다시 월드 체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같은 매뉴얼에 딱 붙어 있어요, 다. 근데 여기서 카메라 세팅하면서 이런 이제 라이팅도 컨트롤을 하네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꺼번에 다 세팅을 해서 그래서 제가 쓸 때 그리고 제일 재미난 게 여기서 왜곡을 주는데 렌스에서 이게 왜곡을 줘요. 이렇게. 음음. 아우, 재밌는 기능이네. 렌즈 십. 네네. 이게 렌스에서 왜곡을 주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주면 쪼끔 되게 이게 투시랑 이런 게 말도 안 되긴 맞긴 하는데 살짝 뭐 0.15 요 정도로 딱 주면 이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광각으로 쓸 때 이게 음. 만약에 2 번으로 광각으로 쓴다고 할 때 굉장히 광활한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 갖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이게 만약에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로 요거를 보시면요. 이게 투시 자체가 완전 달라요. 앵글 자체의 뷰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쪼끔 이거를 제일 구매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블렌 블렌더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게 세팅을 해 가지고 카메라 세팅을 해 갖고 이렇게 딱 앵글을 찍었을 때 뭔가 좀 정적이고 답답한 앵글이 너무 좀 저한테 계속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쪼금 그것들을 쪼금 해결해 주는 요소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창 보이시죠? 네. 아트스테이션. 이런 좀 뭔가 복잡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자인을 쉽게 모델링하는 방법? 근데 다만 좀 운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먼저 랜덤 플로우라고. 지금 제가 업무에서는 사용하진 않는데, 좀 현재 좀 만져보면서 익숙해지고 싶어서 좀 만져보고는 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좀 이것들이 음. 하나당 만지는데 1분? 어. 하나당 이렇게 오젝트들이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네, 그렇게 좀 빠르게 실루엣이나 뭔가 느낌을 뽑아낼 때는 먼저 대충 보여드리면은, 어, 먼저 폴리곤 면이 필요하더라고요. 폴리곤 면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필요하고, 내가 세팅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얼추 이렇게 뽑아내고, 내가 선택한 면을 에딧 모드에서 면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주고, 이 랜덤 플로우라는 걸 켜주면은 이렇게 첫 번째가 면을 뽑아주는 거고, 두 번째도 면을 좀 뽑아주는 건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얘는 파티클 시스템처럼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을 이제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고, 음. 이거 얘는 이제 완전 좋아 파이프 보이네. 연결하는 그런 좀 느낌이더라고요. 첫 번째 거부터 보여드리면, 뭐야 이거? 너무 복잡해 보여요. 이거 지금 예시가 좀 잘못됐네. 지금 제가 선택한 면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도 하고, 이게 1번이 제일 큰 면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큰 면을 뽑아주는 거고, 2번 면이 원래 이것보다 이거군요. 네, 이게 이제 수치값인데,
이만큼 뽑아준다. 보시면은 음. 이렇게 이만큼 면을 또 뽑아준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한 번이 이제 순서대로 점점 디테일해져가는 그런 느낌인 건데 거기서도 여기 이 수치값을 조절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Shift를 눌러서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음. 나뉘어지는 거죠. 좋은데요. 되게 쉽게 디테일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실루엣 모델링만 지금 하면 되겠네. 그냥 큰 모델링만 잡아놓고 이렇게 지금 이게 그렇게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경 건물을 좀 디자인하고 싶다. 이거는 아니고. 네, 지금 이게 큐브로만 폴리건이 좀 이 정도만 있는 걸 전체 다 선택하고 이 랜덤 익스트루드를 해주면은 이런 거 완전 좋아. 네, 이런 그냥 바로 이런 원리 원경용 건물 실루엣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네 진짜. 역시 돈이야. 역시 돈이 좋아. 돈이 좋네요. 아, 여기서 랜덤 튜브 이걸 해주면은 튜브를 해줘서 좀 움직여주면은 네. 성현님이 물어보네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11.25달러입니다. 빨리 블랙 사세요. 프라이데이. 네,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블렌드 마켓 다 세일 중이에요. 네,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튜브도 멀리서 보면은 건물에 박혀 있는 그런 튜브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런 건데, 방금 아까 그 튜브로 조작을 한 건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올리신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네. 그걸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이제 세밀한 디자인 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으니, 그렇게 보시면 봤는데 될 것 같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태성님이 보여준 게 훨씬 더 간단한데. 저도 아직 맨땅에 헤딩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영상 봤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너무 네, 저도. 복잡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스케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브젝트를 뿌린다. 아, 파티클도 들어가 있네요. 네, 아, 파티클 시스템 같이 오브젝트를 뿌린다라는 거니 뭐 제가 네이밍 1, 2, 3, 1, 2, 3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 당연히 아, 이 회전값, 로테이션 값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로테이션 값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만큼 랜덤 시드도 이렇게 뿌릴 수가 있고요. 음. 이 뭐 사이파이 이런 뭐지 키패시 세트들 중에 이제 저런 요소들을 좀 이용하면 되게 이쁘게 나오겠네요. 뭐 안테나나 뭐 이런. 네. 그렇죠. 뭐 컬렉션도 당연히 컬렉션도 이제 가능한다 원하는데 아직 써보진 않았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잘 쓰는 거는 이제 이거죠. 이거 두 개, 이거랑 얘도 이제 좀 설명을 대충 드리면은 면이 잠시만요. 네, 아유 몇 걸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사양이 낮아가지고 집 컴퓨터 사양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 1060입니다. 아닌 걸로 아는데. 아, 1060이에요. 아무튼 네, 이거 좀 도중에 멈췄네요. 꺼졌네요. 아무튼 네. 자세한 거는 뭐 이제 이번 영상을 가면은 많으니까 이제 뭐 보시면 될 아유, 것 네, 같아요. 구매를 해야겠네요. 이 사람 보고 이거는 있었는데 저도 사야 되겠네요. 쓰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이거 사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제가 그 데칼머신이나 뭐 박스 커터 뭐 이런 몇 가지 시리즈들 중에 사놓고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활용도도 있지만 쓰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류가 아닐까 했는데. 음. 공짜 애드온 제가 갖고 있는 거랑 그거랑 비슷한 성능인데 얘는 되게 다각형에서 효과가 있네요. 네. 디자인된 그 다각형의 효과가 있고 그거는 예
플랜이나 박스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확실히 더. 얘를 좀 이것만 이 애돈만 말고 이제 박스 커터랑 그다음에 이것저것 섞어서 쓰면은 좀 다양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는 되게 기초에 가까운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하나만 한 5분, 10분 정도만 잠깐 더 공유를 드릴게요. 용량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애 식생의 용량을 차지하는 거는 오늘도 성현님인가 물어보셨잖아요. 블렌더 파일에 이미지에 2K짜리 4개와 매터리얼이 다 용량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량이 복제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컨CV 하게 되면 이게 매터리얼이 2개가 되면서 여기서 하나가 복제가 되면서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인데, 용량이 차지하는 것들을 이제 레벨을 움직이시거나 운용을 하실 때 블렌더가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몸빵이 약한 부분을 최대한 레벨로 운영하면서 쓰시려면 용량이 늘어나는 거를 최대한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최소 한 7, 800 메가 미만으로 쓰셔야지 운영하실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트 텍스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일로 가시면 여기 엑스트라 데이터에 팩 올 인투 더 블렌더라고 체킹을 하시면 이게 파일이 묶이거든요. 이렇게 다 묶여요. 그래서 여기서 쉐이더 에디트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묶인 파일은 이렇게 체킹이 됩니다. 팩으로 한번 더 묶으시고 여기서 엑스트라 데이터에서 팩으로 묶으셔야지 이제 이 애들이 다 다른 파일로 아니면 다른 PC로 갔을 때 이 매터리얼과 나머지 값들이 텍스처 값이 다 같이 묶여가지고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애들의 텍스처를 관장을 하실 거면 이거 엑스트라에서 unpack all into the file을 누르셔서 여기 맨 위에 use file reader 이걸 체크를 해주고 풀어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 다른 것들하고 겹쳐져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파일이 텍스처로 이렇게 다 풀려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던 파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한번 다른 폴더에 한번 세이브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라이트가 어디 갔죠? 여기 앞부분에 이거는 아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하고 섞인 거고, 여기 뒷부분에 요게 3개가 네. 3개가 이제 아까 여기에 쓰고 있는 요 파일에 선인장 같이 생긴 파일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전체 용량을 차지하는 거는 다 해상도 사이즈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 3개를 들어가셔가지고 용량을 2048이니까 1024로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512로 줄여볼게요. 512로 줄이고 세이브 W. 네. 예. 이거는 디퓨즈니까 디퓨즈에 있는 애는 색깔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라이트하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필터를 카메라 로우 필터를 써서 조금 더 텍스처링 느낌을 좀 더 주기는, 아니면 색감을 좀 더 다르게 변형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쓰셔서 텍스처를 완전히 좀 다운 시켜 가지고 커브도 조금 쓰셔서 네. 요 정도로 해서 세이브를 하시고 조금 다르죠? 아이고. 그냥 그 전체 이미지 사이즈를 텍스트 자체가 이제 용량이 많이 나가니까 걔를 줄이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용량을 줄여서 색깔도 조금 바꾸셔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이트하게 만약에 조금 다 참여하시는 프로젝트가 전체 하시는 분들이 다 실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사가 아니실 때 이 지금 쓰신 부분을 어 뭐 라이트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 아니면은 조금 쓰고 계시는 PC랑 이런 것들이 뭐 회사 PC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뭐 공용에서 다운받은 뭐 1024 이런 애들의 라이트 텍스처들을 텍스처들을 용량을 줄여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묶었다가 풀어 가지고 텍스처링을 다시 포토샵으로 갖고 가서 포토샵에서 얘들을 사이즈를 좀 줄여 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방법이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더 쉬운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이거 끝나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애를 여기에 아이고 여기 어디죠? 네. 여기에 갖다 넣으시면 아까랑 그렇게 뭐 디퓨즈만 바꿨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매터리얼을 날려주시면 이게 날려주면 쓸데없는 애들 날아가거든요. 여기서 언팩 이렇게 되면 두 개만 딱 남잖아요. 쓰는 애들만. 음.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용량 차이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얘가 레벨에서 저쪽에 묶여 있는 애고 한 이 정도에 있는 애인데 얘 하나가 50메가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이제 효과만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50메가인데 지금 있는 애는 라이트하게 쓰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애인데 2메가. 저도 블렌더를 쓰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용량이 많이 차지하면서 이게 렌더링을 걸면서 핸들링이 힘들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쓸 부분은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가감시켜서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실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텍스트 사이즈가 사실 제일 용량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네, 씬이 맞아요. 무거워지는 게 있고 뭔가 이제 되게 디테일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멀리 있는 경우들 쓸데없이 무게를 잡고 있어서 그래픽 카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쉐이더가 제일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들을 패킹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걔네들을 한 폴더 내에서 이제 줄이는 방법인데 약간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알려주세요. 사이즈가 너무 무겁게 불러왔거나 너무 이제 의미 없이 큰 텍스처들을 줄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볼게요. 여기 가서 인제 UV 에디팅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텍스처 리스트에 인제 쓰고 있는 텍스트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 텍스처 사이즈인데 여기에 N 키를 눌러 보면 이제 UV 이건 인제 이미지 뷰어나 UV 에디터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가 보면 4K를 쓰고 있어요. 그쵸. 예, 이게 제일 문제죠. 네. 얘도 4K. 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사실 지금 퀄리티가 4K나 2K나 저희가 막 씬 구성을 해 놓은 거에 따라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차이 근데 없어요. 2K랑 4K 차이면 2배가 아니고 4배거든요. 이 2K면 이만한 사이즈거든요. 이만한 사이즈가 네. 2K고 4K는 이만한 사이즈니까 용량이 엄청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 용량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좀 화면이 인제 이 그래픽 카드가 얘를 계산을 해 가지고 막 계산하니까 계산량도 많아지니까 근데 얘를 줄이는 게 인제 용어님이 지금 패킹이 돼 있는데 패킹된 거를 풀어다가 인제 포토샵으로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블렌더 자체에서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4K인데 몰랐어요. 이미지 가서 이 사이즈
아, 2K로 줄입시다. 나누기 2. 이런 게 나누기 있군요. 2. 5K. 역시, 아니, 2K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역시 규사마. 이렇게 줄이셔도 될 것 같다고. 어차피 줄이는데, 포토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누기 2. 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것도 이제 패킹이 돼 있다고, 자동 패킹이 지금 되네요. 패킹이 자동 되는데, 저장 한번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큰 그럼 차이가 적용 차이가 없네요? 네, 지금, 얘는 지금 얘는 안 줄였어요. 얘는 아직 안 줄였어요. 디퓨저를 안 주셨구나. 네, 디퓨즈 줄여볼게요.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4분의 1로 주는 거라서. 네네네. 나누기 2. 오케이. 네, 약간 뭉개졌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진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네. 지금 라이팅이 안 돼 있는, 이게 지금 부에서도 구분을 못 하는데, 라이팅이 되면은 아예 구분을 못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노멀은 좀 지키고 싶다. 노멀도 줄여버렸네, 이미. 그러니까 노멀만 포켓 다시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늘릴 수 있는데, 늘리면 이제 포토샵에 늘린 것처럼 이제 의미가 없이 늘어나겠죠. 여기서도 리사이즈니까. 원래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늘린 거라.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텍스처 페인팅 공부 중이거든요. 텍스처 페인팅 많이 쓰시나요?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분들 중에 쓰시는 분, 저도 쓰는데, 텍스처를 내가 직접 페인팅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뭔가 에셋을 내가 스케치ペ이든 뭔가 어디서든 만들었을 때 씬을 내 구성을 하면 그 씬에 맞게끔 형태도 변경되지만 텍스처도 변경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쉐이딩으로 쉐이더로 그래서 막 여기서 수정을 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죠. 색감 변하고 막 그냥 명도 정도 조절하고 그 정도인데, 직접 그리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림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텍스처 페인팅을 좀 쓰면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텍스처 페인팅을 좀 시스템을, 여기도 텍스처 페인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것 같아요. 봅시다. 일단 텍스처 페인팅을 개념을 보자면 뉴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텍스처 페인팅에 가보시면 페인팅 할 게 없는 거죠. 지금 텍스처가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는 딴 데서 쓰고 있는 거였죠. 지워버립시다. 딴 데서 안 쓰는 거. 거기 남아있네. 없죠. 지금 텍스처 자체가 없는 거죠. 텍스처 페인팅이라는 게 텍스처에다 페인팅을 하는 거거든요. 텍스처가 없어요. 페인팅을 하는 기본 시스템은 텍스처를 만들어야 돼. 페인팅할 텍스처를.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처에 이미지 텍스처를 해보면 뭔가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 새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뉴를 누르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 건지에 대한 세팅이고, 밑그림 밑에 있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시작을 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겠죠. 뭐 알파 켜놓고 해서 만들면 검은색으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얘를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텍스처가 연결이 됐겠죠. 얘를 클릭하고 텍스처 페인팅 가보면 이렇게 언타이틀을 제가 이름 아까 정한 걸 이름 안 정했기 때문에 그 텍스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제 브러쉬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게 많은데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죠. 이렇게. 이게 텍스처 페인팅이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불러왔는데 또 불러왔네요. 이제 얘를 불러왔는데 여기서 보면 얘는 이제 텍스처를 이렇게 다 조잡해. 텍스처가 오브젝트 하나에 이 텍스처인데 텍스처가 지금 뭐 이상한 게 많네요. 이거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꼬여있네요. 디퓨즈랑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데 쉐이더가 노멀이랑 이렇게 디퓨즈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디퓨즈를 클릭하고 넘어가 보면 이제 이쪽에 디퓨즈가 보이죠.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노멀, 여기 텍스처, 여기 툴 메뉴 가보면 선택하는데 나는 이제 디퓨즈에다가 색을 칠한다는 거죠. 디퓨즈에다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노멀에다 칠할 수도 있고 노멀을 칠할 필요는 없고 디퓨즈 컬러를 칠한다 그러면 되겠다. 노란색을 칠하면 칠해지죠. 이렇게. 네,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실제 칠하면 이제 이쪽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여기다 직접 칠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칠해지는데 디퓨즈 컬러에다 칠해버리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 지워버리면 원본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올려서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 텍스처에다 칠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수정이 힘들죠, 수정이. 잘못 칠했는데 지우고 싶은데 여기 또 지우개 메뉴도 없어요. 예, 처음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툴 텍스처 페인팅 믹스가 아니라 이레이즈 여기 지우개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번거로워. 지우면 지워지는데 지워지는데 예, 이 디퓨즈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얘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이렇게. 예, 이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라서 네. 좀 컨트롤이 힘든 것 같아요. 기본 이제 개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쓰는데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텍스처를 쓰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좀 씬을 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씬을 연출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피가 흘려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텍스처를 칠하고 싶어요. 텍스처를 칠하고 싶은데 지저분한데 제가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칠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텍스처 새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뉴 하고 여기에 블러드 여기다 피를 그리고 싶어요. 뭐 1024도 되고 용량은 맘대로 하는 거죠. 뭐 2배 2048로 곱하기 2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칠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컬러가 지금 검은색이 밑바탕인데 저는 뭐 알파로 넣을 수도 있지만 직접 그려서 그리는 부분이 그려지게끔 하려면 아예 그냥 비어 있는 그냥 빈 레이어 색깔이 없는 그 레이어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검은색이 아니라 완전히 알파조차도 없는 빈 레이어 백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사실 여기 기본이 이제 검은색이나 뭐 흰색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백스페이스 여기 알파까지 지워버리면 그냥 완전히 빈 레이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무 레이어, 이런 별표 레이어로 만드는 거죠. 그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선택을 하고 텍스처 페인팅으로 가면 이쪽 블러드라고 해서 여기 이제 검은색이 아니고 이제 비어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면 칠해줘야 되는데 왜 안 칠해져? 이 레이저군요. 믹스 칠하면 칠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칠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져서 빨간색 칠해진 부분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얘 텍스처는 비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이게 이 두 개를 섞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좀 해줘야 돼.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세팅을 해주는 게 여기서 이 두 개를 섞고 싶어요. 섞어서 이렇게 섞으면 믹스 RGB 1번에다가 2번을 섞는 건데 얘는 비어 있잖아요. 1번 원본에다가 얘를 섞는 거죠. 이렇게 풀로 거꾸로인가? 아니죠. 이게 맞아요. 1번에다가 2번을 섞는 건데 지금 얘가 비어 있는데도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얘 알파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알파 기준으로 얘 알파 기준으로 얘는 알파는 지금 아무것도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보이는 거죠. 지금 얘만 보이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믹스나 이쪽 벡터를 잘 모르시면 1번과 2번을 섞는데 기준을 얘 기준으로 섞을 거야. 얘가 내가 칠해 놓은 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칠하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거든요. 제가 칠하면 이제 두 개가 섞어서 같이 보이죠. 이제 여기서 얘가 아니죠. 현재는 이 텍스처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가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두 개를 섞었던 거죠. 제가 칠한 부분이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여기로 나오는 거죠. 좀 어렵죠, 노드라서 얘가 쉐이더가. 하지만 원본 이미지가 있고 얘는 이렇게 분리를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직접 칠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칠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워야 되니까 지우면 이제 지워지면 원본 밑그림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포토샵으로 치면은 이게 지울 수 있게끔
그 원본을 안 건드리고 이 레이어에다가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는 이미 텍스처 쓰실 때는 페인트 할 때는 무조건 저장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걸 이미지를 저장을 안 하면 다시 켰을 때 없어져요, 데이터가. 그래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 N. 여기 보면 세이브가 있는데 디스카드로 하면 전체 다 지워지고요. 다시 칠하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디스카드. 여기에 P를 칠해 볼게요. 저는 이제 P를 칠하는 게, 내가 직접 P를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텍스처를, 스텐실을 이용해서 칠해 보려고요. 스텐실. 여기 시스템 중에 텍스처에서 이 텍스처 마스크가 있고 텍스처가 있는데, 이 텍스처 마스크는 흑백만 지원하는데 포토샵의 브러쉬 알파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브러쉬의 알파들. 근데 이건 스텐실 할 때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텍스처에다가 하나를 오픈해 볼게요. 이 텍스처. 맞죠,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엔터 치면 그 텍스처인데 불러올 거예요. 뭘 불러올까요? 이 좀비 텍스처. 이런 P를 불러와 볼게요. 이 PNG 파일인데 구글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다운받은 거거든요. 이런 PNG 파일 불러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여기 텍스처에 P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타일이 아니고 스텐실 하시면 이렇게 스텐실로 이런 식으로 Shift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칠하면 제가 여기다가 브러쉬를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은 흰색, 여기가 이게 멀티플라이로 적용이 되거든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노란색으로 섞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해야 원래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가 흐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텍스처를 수정을 한 거죠, 이렇게. 어렵죠, 좀? 네.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을 여러 개의 텍스처를 또 불러올 수도 있어. 텍스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러와서 칠할 수도 있고, 여기 색깔이 너무 밝다. 그러면 얘를 살짝만 어둡게 해주면 되게 어둡게 색감도 바뀌고, 푸르스름한 색을 하면 멀티플라이 개념이라서 색감이 이렇게 섞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텍스처, X.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하면, 네,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에디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만 썼는데, 나는 여기 보면 이제 라이팅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피 같은 게 이런 느낌이 좀 잘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쉐이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러프니스가 딱 들어가죠. 여기에 러프니스가 조절을 좀 컬러 램프로 좀 보겠습니다. 흰색은 거칠고 검은색은 이제 반짝반짝거리겠죠. 그래서 검은 부분은 반짝거리는 부분, 흰색은 거친 부분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네요. 네,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이렇게 굉장히 로우한데 이거 굉장히 로우하네요. 어찌됐든 이 상태로 해놓고 노멀도 한번 입혀볼게요. 노멀 쪽인데 이제 얘는 범프를 줘야겠죠. 범프 이미지 기반이니까 범프로 해서 하이트. 예. 점일 이런 식인데 이게 뒤집힌 것 같네요. 이게 뒤집힌 느낌인데요. 인버트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여기서 이어서 세팅을 해놓으면 네. 텍스처 P 스텐실이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칠해서 색을 좀 더 어둡게 칠해볼까요? 이렇게 어둡게. 분명히 어두워지면 이 노멀이나 걔네들 때문에라도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반짝거릴 거예요. 예, 어두워지면 피가 너무 러프니스나 거기랑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우 굉장히 잔인하죠.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 얘한테도 뭐 색을 넣을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이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여기도 뉴 하는데 똑같이 비어진 상태의 알파 얘는 좀비 2048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여기 베이스 컬러가 되는 부분이랑 믹스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지? 서페이스가 있네요. 여기서 애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드 컬러 믹스 RGB 하는데 여기에 있는 컬러가 1번에다가 새로 만들 거를 여기다 넣을 건데 알파 기준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라고 해놓으면 이제는 얘도 여기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이제 얘한테도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칠해줬죠. 얘한테 칠해주죠. 이렇게 얼굴 표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얼굴도 칠해봅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페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피를 표현했는데 이 피뿐만 아니라 뭐 특정 어떤 거라도 이렇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서로 블렌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러프니스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프니스에다도 애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도 1번에다가 얘를 2번을 섞을 건데 알파 기준으로 섞어주세요. 똑같죠? 그냥 똑같이 섞으면 그 기준으로 이제 이 러프니스가 원래 러프니스에다가 얘 러프니스를 추가해 주는 거죠. 어우, 네. 그렇습니다. 조금 텍스처 페인팅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면 저희가 이제 컨셉 할 때 뭔가 상황이나 이런 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 볼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들이 그렇죠? 네, 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할게요. 좀 너무 더 길어지면 길어질 것 같아서 텍스처 페인팅을 주로 이제 이렇게 자유도가 이제 저희들이 직접 그림을 많이 브러쉬로 이제 그려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페인팅 하는 것들은. 네, 기본 개념들은 이것 이외에도, 예로 들자면 나는 바닥에 뭐 텍스처를, 쉐이더를 뭐, 이런 모래 텍스처나 아니면 모래 텍스처 혹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에 모래에다가 뭐가 좋을까요? 이런 어두운 돌, 이런 돌을 해볼까요? 돌만 있나? 뭐 이런 돌 두 개가 있다고 쳐. 이런 두 개의 돌과 이런 두 개의 쉐이더가 있잖아요. 쉐이더가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 두 개를 믹스하고 싶어요. 직접 내가 그려가지고. 네, 그럴 때 좀 유용하겠죠. 얘는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안 쓰니까. 얘는 돌이고요. 돌이죠.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복잡하니까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그룹. 얘는 뭐로 할까요? 록이고 얘는 그렇지. 밴드 그룹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룹이 얘랑 얘죠. 컨트롤 C, 컨트롤 V. 돌하고 샌드 두 개, 이러니까 좀 심플해 보이죠? 두 개의 쉐이더인데 나는 이 텍스처 보이죠? 이 텍스처와 이 텍스처 두 개를 섞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서 두 개 섞어보겠습니다. 두 개가 쉐이더이기 때문에 BSD, 믹스 쉐이더. 얘랑 얘를 섞을 거야. 샌드에다가 얘를 섞을 거야. 더 복잡하게 뭐 짤 수도 있는데, 뭐 노멀이나 뭐 이런, 뭐 이것들 다 블렌딩 되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 검은색,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것만 보이겠죠. 근데 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려서. 그럴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죠.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뉴, 캡슐이 켜져 있네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내가 이건 뭐 알파나 뭐 이런 걸로 또 해도 되는데 그냥 그린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알파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합시다. 여기 처음 만들 때 이가 그냥 블랙으로 만드는 게 더 편한데 얘 기준으로 얘네 두 개를 블렌딩을 해줘 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샌드로만 보일 거예요. 샌드로만 비어 있는 거니까 얘를 선택한 이후에 선택을 해야 보이죠. 블렌드가 지금 비어 있죠. 얘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그냥 일부러 다 비어버리게 해놨네요. 얘를 검은색으로 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흰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그러면 흰색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돌이겠죠. 네. 이 색깔을 흰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검은색은 이거 포토샵처럼 X를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칠해볼게요. 탑에 있을까요?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두 개가 이제 블렌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브러쉬, 이제 여기 내가 브러쉬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 텍스처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파워프가 보통 알파인데 너무 블러가 많이 먹네요. 칼처럼, 포토샵의 기본 브러쉬처럼 이렇게도 X, 지우개는 아닌데 검은색으로 칠하고 흰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X를 눌러가면서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 텍스처를 새로 뭔가 마스크처럼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해놓고 텍스처에서 맞죠? 여기서 뭐 특정 마스크 스텐실로 쓸 만한 마스크를 쓴다. 예, 알파. 뭐가 있을까요? 별론데.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얘를 스텐실로 쓰는 거죠. 스텐실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흰색 부분만 칠해지는 거죠. 흰색 부분만.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만 칠해지는 거죠. 그리고, 흰색 부분만 칠해지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서 이제 이 기준으로 이제 얘네들이 매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래와 이것들 지금은 단순하게 두 개를 그냥 섞는 걸로 했는데 이 마스킹된 이 기준으로 노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섞을 수 있겠죠. 범프처럼. 네,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메시가. 근데 기본 개념은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직접 내가 그려가지고 쓸 수 있다. 라면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만약에 이끼가 아래쪽에 뭐라고 하죠? 풀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랑 섞여서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애드온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그려가지고도 블렌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밑에 있는 텍스처와 위에 있는 텍스처를 그려서 블렌딩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은 직관적으로 직접 브러쉬를 그리면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1시가 돼가는데 이 정도까지 할까요?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유용한 팁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요즘에 저도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좀 공유 드렸고요. 다음 라이브 때도 또 재미있는 게 있으면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고요. 영호님하고 태성님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라이브 때 뵐게요.